오늘 모신 분은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화요일 날 봤죠? 네. 그리고 오늘 또 모셨는데, 일단 우리가 오늘 출연자가 펑크가 나서 모신 건 아니고. 아, 그럼요. 예. 언제든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틀 전에 네. 그 에코프로에 대해서 네. 딱 기술적 반등이 나올 자리다, 급등이 나올 자리다 했는데 다음 날 딱 진짜 에코프로 BM이 10%가 튀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저희는요, 이게 막상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면은요, 조금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도 어제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차트만 매일 보고 있으면은요, 가끔은 이 정도쯤이면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종목들이 나오겠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시장 분위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확산이 되고 있었고 종목도 역시 그런 식으로 지수가 한번 튄다면은 당연히 에코프로 그룹 쪽이 튈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저점을 높였고 기타 여러 가지 좀 메커니즘이 맞았던 것 같아요. 외국인 매수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좀 기분 좋은 내용인데, 사실은 여기보다 좀 더 가긴 해야죠. 아직은 더 갈 길은 먼데, 그러더라도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소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는 건 여전히 맞으니까는, 일단 지금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조금 더 좀 추세를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그렇게 빨리 무너질 분위기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여전히 이 정도는 유지할 가능성이 크니까는 조금 천천히 좀 지켜보시면서 좀 시세를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막판에 네. 딱 호가가 지수가 딱 반등을 했어요. 오늘 연락 많이 왔습니다. 그러게 오늘 뭐 증시 호재 네. 혹은 뭐 악재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저희가 이제 오늘 MSCI 리밸런싱이 있었고요. 참고로 MSCI 리밸런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종목을 미리 알잖아요. 그래서 리뷰를 통해서 공개를 하긴 하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종목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처럼 날짜라든지 과연 어떻게 되는 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3시 20분에 저 시장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수가 딱 뜨는 겁니다. 3시 20분 1초 되자마자. 네. 그게 이제 기계적인 수급이죠. 그래서 아마 비차익으로 들어올 텐데, 이런 기계적인 수급들이 여러 종목들에 펼쳐서 들어온 거고, 잠시 지금 화면 보시면은요, 지금 코스피가요,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에가 2,527포인트인데 여기 2,535포인트로 끝났으니까는 10분 동안 약 7포인트 정도 좀 당겨서 끝난 거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보이시죠? 820 아마 8포인트 정도에서 831포인트니까는 요거는 한 4포인트, 5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지수로 따지면은 0.5%가 넘습니다. 세게 그러니까 올랐네, 코스닥은. 꽤 높게 오른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종목으로 좀 볼게요. 코스닥 시총 상위가 뭐죠? 에코프로죠.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보이시죠? 72만 6천 원에서 14만 8천 원이니까는요. 얼마입니까? 거의 2만 원 이상 동시호가 때 급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우리가 투자자들이 예상치 못한 기계적인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고, 오히려 편입 예정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종목들이 뭐 포스코 DX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그냥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일부 편입에 대한 수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 매도를 하고요. 그 가격적인 균형점이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지수 편입에 대한 효과, 그리고 이런 지수 편입은요, 이 리밸런싱은 종목 단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체 패시브로 일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국, 인도, 중국 같은 그 이머징 안에서의 일부의 리밸런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 잠깐 왼쪽 화면 보시면은요, 3시 반을요 좀 나눠 놓은 건데, 3시 반까지 1266억 매도였거든요. 근데 동시호가 10분 동안에 800억 매수니까 한 2천억 정도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리밸런싱에는 코스피를 샀다. 가끔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도 이제 중국 비중이 좀 아마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코스피는 좀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최근에 가지고 있었던, 요즘은 좀 핫한 종목이 뭐죠? 한미반도체죠. 그렇죠. 한미반도체도 좀 동시호가 때 빵 떠가지고 다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이제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이유 없이 동시호가 때 딱 뜰 때 어떻게 생각하시죠? 내가 모르는 호재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런 거는 대부분 그날,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시간 외 시장이라든지 혹은 다음날 시가에 전일 종가로 맞추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수급을 의미를 가지는 것보단
원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가장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다시 또 약간 좀 밀리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만약 미국이 뜨지 않는 이상에는 살짝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분위기가 워낙 그날 당일에 국한되는 분위기가 좀 크기 때문에 좀 봐야 되긴 하겠는데 아마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밀려서 시작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세계 증시 다 좋은 것 같아요. 항생도 올랐고 니케이도 올랐고. 네. 자, 지금 오늘 우리 시장에서 네. 어떤 특징적인 섹터 주식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제가 아침에 좀 매매를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뜨는 게 없지? 재미가 없지? 생각을 했는데 또 오후부터 또 바뀌긴 하더라고요. 사실은 아침 오전에는요, 우리가 어떤 식이 좀 많이 움직였냐면 뉴스로 많이 떴죠. 뉴스 많이 떴었던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전고체 배터리. 예타 면제 이슈 때문에 정부에서 예타 면제 한 1,100억 정도 뭐 이슈가 있긴 있더라고. 그래서 그 관련 종목들이 많이 떴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이 매매를 권장하는 거 아니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시장에서 결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전고체 배터리 혹은 그 전고체 배터리 이슈 있은 다음에 또 떴었던 게 LFP 배터리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8월 달 이후에 2차전지가 빠지면서 그 종목들도 소위 빠졌다라기보다는 박살이 났거든요. 네. 왜냐면은 올해 3월부터 한 4월 달까지 이런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워낙 강했던 터라 한 두세 달 동안에 저점 대비해서 2배, 3배씩 뛴 종목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바톤 터치를 이어받아서 이게 LFP까지 같이 연관되는 흐름이었으니까 대부분 테마성을 매매하신 투자자분들은 이게 좀 대세인 줄 알았죠. 그런데 좀 보이시면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이 아침에 시장가 갭을 떠서 시작을 했고요. 종가까지 달리면서 아마 이게 오전에 상한가를 찍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찍었다라는 건데 뭐 한농화성부터 한 대여섯 개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각자 찾아보시기로 하고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패턴이 뭐냐면은 소위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직원들이랑 아침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역시 우리가 물린 거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똑같이 물린 거는 장이 빠졌다가 떴다가 옆으로 횡보할 때 튄다고. 이게 지금 정석 패턴이거든요. 물론 지금 오늘은 뭐 예타 면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전고체가 떴다 할 수 있는데 이런 뿐만이 아니고 핑거스토리라는 종목도 있어요. 이거 뭐 다른 이슈긴 합니다. 네. 엄청나게 빠지다가 지금 저점대에서 강한 거래량 상한가 쉬었다가 상한가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냐면 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약간 테마성 혹은 뭐 실적이 좀 뒷받침되지 않은 주식들의 경우는 보이세요. 지금 12,000원에서 지금 3,000원까지 빠졌었거든요. 이게 오래 있었던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많았는데 이런 이슈가 나오니까는 그날 상한가를 치더라. 다른 연간주들도 장중에 20% 25%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시장에서는 그만큼 이런 섹터를 보고 있을 만한. 왜냐면 장이 빠질 때요. 저 매매 못 하거든요. 왜냐면 무서우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내가 붙어봐도 되겠어 라는 이런 분위기가 생겼다는 거죠. 어찌됐든 오늘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좀 있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로봇주들의 흐름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시장의 키예요. 뭐 내용에 대한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제가 화요일날 말씀을 드렸고 저희 영상 올라온 거 보시면 되는데 한 번만 더 언급을 해드리자면 이거죠.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오늘 12% 떴습니다. 결국은 또. 아, 진짜 강하네. 대부분- 레인보우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렇죠. 대부분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한번 소위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대표님? 수급발. 예, 수급이 왜냐면 밸류에이션 설명이 아예 안 되니까요. 네. 그리고 뭔가 이제 뉴스 플로우도 그렇게 설명이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수급 위주로 가는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 번에 죽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보시면은 이게 오늘 12% 떴을 때 차트인데 요거를 어제까지로만 좀 없애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은 어디 좀 끝날 만한 차트인가요? 그런데 어제 장중에 이게 무너질 때 다른 로봇줄도 시퍼래지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이런 식으로 오늘도 12%는 오면서 땡기는 바람에 다른 로봇주들도 일부 살아난 종목들이 보였고 오늘은 일부 교육 쪽에 좀 이슈가 되는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관련된 로봇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그런 섹터를 매매할 때 특징은 뭐냐면 대장주.
예전에 움직일 때는 로봇주의 대장은 레인보우였습니다. 그건 두말할 나이가 없을 거고요. 한 달 반 정도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서 그 대장주가 바톤 터치가 된 거죠. 왜냐면은 시총이요. 그때도 우리 보면 놀랬죠. 6조입니다. 6조. 두산 로보틱스가. 그러니까는 이런 종목이 대장주 등극을 하면서 그런 섹터를 움직였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한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움직이지 않은 다른 로봇주를 살까? 그리고 대장주를 살까?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아, 근데 예. 우리가 대장주 말고 네. 소외됐던 섹터 내 소외주들 샀다가 이게 또 빠지면은 이게 대책이 없어가지고. 정확하십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저도 오늘 어떻게 매매를 해볼까라고 고민했는데 차라리 대장주가 빠질 때 대장주를 먼저 사고요. 대장주가 올라오면 그걸 차익 실현해가지고 다른 주변주로 내가 매매를 붙이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장주 깨지면 손절축 하면 안 되거든요. 주변주 더 많이 빠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매매하실 때는 꼭 뭐 이게 꼭 대장이다, 좋다 이런 거 기술적인 해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 시가총액 면에서 봤을 때 가장 높고 수급이 가장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는 이렇게 좀 천천히 나눠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일단 그렇게 로봇주는 보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종목들이 네. 있을까요? 일단 뭐 최근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요. 일단 핵심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하고요. 오늘 특징적인 게 요거죠. 대한해운. 아, 대한해운. 예. 저기 제가 아침에 이제 저희 방송을 봤거든요. 제가 7시 반 그 정도에 이제 이게 저희 출근을 하는데 딱 우리 1부 시작할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BDI 지수 많이 떴다고. 근데 해운주가 BDI 지수가 사실은 한방이네, 한방. 예, 한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BDI 지수는 참고로 5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2670, 96 아마 2700 요 정도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 한번 튀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돌고 돌다가 그 모멘텀이 맞을 때 요즘은 한 번에 폭발하는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수남에 딴에서 참고로 며칠 전엔 조선주가 수남매로 돌았었고 오늘은 좀 쉬었고요. 그리고 해운주 그리고 페노션 이런 식으로 수남매가 돌다가 해운주로 돌아왔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서 또 궁금한 건 그거죠. 해운주 그럼 내일도가 이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저는 이거의 연속적인 그거를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을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과연 우리가 시크리컬 섹터로서 주식의 힘이 이동할 수 있을까? 이거는 미국의 도움 없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이쪽 있잖아요. 거기는요 정말로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뭐 바이든이 가죠. CSM인데 가기도 했고 예전 같으면 상한가 쳤어요. 그렇죠. 바이든 가면은요. 근데 바이든 가는 게 새로운 뉴스가 되더라고요. 그 시대가 얼마인가요? 한 6개월에서 한 18개월, 9개월 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때의 저희 신재생과 지금의 신재생은 완전히 다른 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좀 매매를 하실 때 지금 뭐가 좀 중심인가 이거를 생각하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요. 그거를 저희 용어로 주도 섹터라고 얘기를 하겠죠. 아직은 해운주는 주도 섹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 거래는 잘 터졌는데 일단 하루 정도 연속이 있긴 있지만은 요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시장을 살펴보자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LNF도 만만치 않아요, 오늘. 그러니까 이게 저도 LNF가 어제 오늘 아주 강한 모습. 오늘 제가 이제 어제도 궁금했고요. 오늘도 궁금했고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요. 이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나름 추세를 강하게 벗길랑 말랑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될 때는 최근 두어 달 정도에는 이전 상장 이슈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코스피. 예. 그런데 제가 뉴스를 좀 살펴보니까는 그 기관들한테 이제 IR을 하는 NDR이라 얘기를 하죠. 그런 NDR에서 1월 중순 정도에 이전 상장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실화가 됐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LNF가 이렇게 오른 이유가 이전 상장 이슈로 하나만 끝날까? 아니면 업황이 돌 수 있는 걸로 끝날까?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 이전 상장 이슈로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것 때문에 이틀 동안 강하게 땡겼다면은 내일은 좀 줄이긴 해야죠. 근데 업황이 나는 길게 본다. 그리고 혹은 오늘 좀 소통을 해보니까 이거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그거들에도 나는 못 판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폭이 최근에 한 이틀 동안 강하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폭이 너무 크니까 못 파는 거죠. 마이너스 40% 50%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트가 최근 거 보여드렸는데 이게 보이시죠? 고점이 35만 원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17만 원이니까 고점이 딱 반토막입니다. 아직도 거의. 엄청나게 빠졌네. 예. 그러니까는 평균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 왜냐면은 요 시기 그러니까 20만 원 중반대의 시기에는 LNF 사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요때는 다른 종목들을 사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상반기 평균이 제가 보기엔 25만 원 초중반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가격대에서 오랜만에 좀 펜 좀 빼볼까요? 네. 펴볼까요? 그렇지. 지금 이렇게 오를 때 어느 정도까지 반등할 것이냐. 이것도 그렇죠. 한번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대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24만 원 후반대 25만 원대예요. 그러면 경험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은요. 요 정도 수준. 떨어지는 거 반 정도 수준. 그러니까 한 20만 원 초반대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항상 우리가 후회하는 건 뭐죠? 제 영업점에서 수천 번, 수백 번 봤습니다. 뭐냐면 내 가격 올만 했는데 안 팔았더니 다시 빠졌다고. 이게 지금 저는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업황이 돌아야 되겠죠. 그렇게 갈 그렇죠. 거면. 근데 만약에 업황이 아닌 단순히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이전 상장에 대한 이벤트로 움직였다는 게 맞다면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사타파라처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너무 그냥 들고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금 어제 봤을 때 그리고 오늘도 봤을 때도 조금 업황에 대한 혹은 회사의 조금 뭐라 그럴까요? 고객사 다변화라든지 혹은 마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시장에 좀 알려져 가지고 오르면은 전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전 상장 어차피 있을 이벤트고 좀 회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회사가 바뀌어서 시장에서 좀 깨끗하게 쳐다보는 그런 시장 환경이 좀 됐어야 됐는데 일단 아직은 제가 보는 그 뉴스에서는 아직 그건 확인이 되지 않아서 일단 이런 것까지 좀 확인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저도 알거든요. 이 종목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종목이에요. 우리 개인 그렇죠. 투자자분들께서.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요. 일단 이렇게 좀 이런 게 팩트였다 정도까지만 아시고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도 잠깐 우리 얘기했지만 어제는 홍콩 증시가 조금 빠져가지고 그렇죠. 예. 조마조마해서 혹시 네네. 중국에서 뭔 일 터지나? 네네. 근데 오늘은 다시 또 양봉으로 끝나가서 네네. 다행이긴 한데 혹시 해외 증시, 뭐 글로벌 이슈 우리가 좀 지금 알아야 될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요 해외 쪽은 지금 작년 이제 어제 이제 홍콩이 많이 빠진 걸 좀 봤는데 그 봤더니 그 PF 부동산 쪽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 쪽에서 계속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끝나야지 해외 쪽이 홍콩이든 중국이든 반등이 나올 텐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예측할 수가 없는 이벤트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쪽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해외 쪽에서 우리가 지금 입장에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는 오펙 회담 그리고 그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 아마 이제 우리 시간으로 밤에 할 텐데 그게 이제 오펙 플러스 회원국과 오펙 회원국 사우디아의 어떤 불협화음이 어떻게 진정이 되는지 77달러 정도 아마 될 텐데 회담 이후에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거의 그냥 비슷하게 끝났거든요. 항상.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오르니까 인플레이션 부담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경험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75달러, 77달러, 13달러 이 정도 수준으로 아마 형성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지금 우리가 해외 쪽에 알아야 될 이벤트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대만 쪽은요. 굉장히 좀 이거 오랜만에 대만 좀 볼 텐데 대만이 좋다는 얘기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외국인들이 그걸 보고 사는 거니까. TSMC가 워낙 좋습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는 대부분 분들이 이거 대만 차트 지금 대만 차트인데 답답해 하십니다. 우리 차트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대만과
처음 띄워드리는데 코스피는요 좀 아직 멀었어요. 코스닥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죠 지금 아직 저희는 갈 길이 먼데 대만은요 꽤 꾸준하게 야, 많이 예 빠지지도 않았고 빠진 또 것도 없고요. 예. 다 반등 되돌려놨네. 다들 늘어났습니다. 신고가 종목들도 꽤 있고요. 그러니까는 요거가 그 대만 증시 이걸 이제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이제 지금 보시면은 하이닉스도 거의 비슷하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반도체 업황을 하이닉스가 대변하고 있고 참고로 아까 우리가 리밸런싱이 있었잖아요, 대표님. 있었는데 오늘 하이닉스 2.68% 올랐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삼성전자 차트인데 이걸 분봉으로 바꿔볼게요. 삼성전자 리밸런싱 있을 때 얼마 안 들어왔거든요. 여기 마지막인데 이거를 하이닉스 바꿔보세요. 하이닉스 세게 들어왔어요. 그러네. 만약 외국인 입장에서 어쨌든 리밸런싱을 할 텐데 왜 삼성전자는 덜 들어오고 하이닉스가 변동성이 컸을까? 이것도 일종의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기승전 HBM이겠죠. 그렇죠. 일단 지금은 제가 뭐 HM이 좋다 앞으로 이게 뭐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매를 하고 시장에서 호흡을 할 때는요 어찌됐든 어느 쪽이 외국인들이 가장 호흡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안에서 파생이 되는 것들 속에서 저희가 매매를 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런 이벤트가 오늘 동시효과 때 있었고 하이닉스도 역시 동시효과 때 꽤 많은 퍼센트 0.98%를 10분 만에 땡겼다. 이런 부분으로 대만이랑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네. 이제 내일 증시, 네. 물론 오늘 PC 지표가 오늘 발표되나요? 오늘 발표하죠. 네,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흐름이 달릴 수 있는데 지금은 나쁘진 않아요. 네. 나스닥 선물이 0.21%, 지금 5시 40분 기준인데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일단 미국 증시가 빠졌다, 그 다음에 뭐 상승했다, 이 양쪽 그 시나리오에서 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저는 그래서 우리가 박 어렵죠. 차장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요 믿습니다. 이번엔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기존에 나왔던 데이터를 보면은 네. 부담이 된다 안 된다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근원 같은 경우는 0.21% 컨센서스가 0.2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헤드라인 같은 경우 0.1의 MOM 기준입니다. 먼슬리 기준인데 그리고 YY 기준으로는 3.5 이전에 3.7 정도 되거든요. 대부분 컨센 이하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제 혼자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저도 오늘 나온 보고서들 몇 개를 좀 추려보고 공부를 좀 해보니까는 이런 것 같아요. 휘발유라든지 기타 에너지 상품 물가가 9월 달에 2.35%였거든요. 근데 10월 예상이 마이너스 4.57입니다. 유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같이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비내구재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7% 정도로 두 달만 하락 전환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보고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부 항목으로 봤을 때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부소품 물가 같은 경우도 0.4%, 여가용 제품 및 자동차 물가 같은 경우 0.4% 하락. 그러니까 대부분 하락한다라고 좀 기존에 우리가 추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영업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발표가 증시의 상승 혹은 지금 분위기를 깰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난한 수준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발표한 다음에 아마 오늘 10시 반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 정도에 발표를 하면 그 이후에 좀 이따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고 거기서 빅테크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좀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화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가 하나도 꺾인 게 없어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대장주가 뭐 애플은 조금 좀 천천히 하더라도 마소가 이렇게 강하게 당겨주면서 간다면은 일단 한동안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긴 있지만은요. 그러더라도 꺾일 확률은 제가 보기엔 적으니까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 12월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거든요. 12월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12월은 딱 두 가지 보면 됩니다. 딱 두 가지 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요. 양도세 이슈. 그렇죠.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지금 저희가 한 일주일 동안 조용하니까 또 까먹었거든요. 그래서 양도세 이슈가 점화가 돼서 시장에 나온다. 제 경험적으로 12월 첫째 주에 잘 안 나오고요.
제가 이제 쭉 증시도 왜냐면 이제 우리 높으신 분들이 다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12월 둘째 주, 셋째 주 정도에 그런 이슈가 된 적이 많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왜냐면 첫째 주보다는 그게 이제 임박한 다음에 아마 이런 뭐 논의라든지 이런 게 계속될 가능성이 크니까는 일단 12월 1, 2주차 정도에는 우리 양도세 이슈를 좀 봐야 되는 거고 항상요 우리가 12월에는요 외국인들의 선물을 봐야 될까요? 현물을 봐야 될까요? 이건 현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선물을 많이 봤는데 12월은 현물을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배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에 대한 예상 배당이 아직은 제가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좀 있으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총상위주들 현물을 지속적으로 매수하는지 12월부터 왜냐하면 한 번 매수하면은요 잘 안 꺾입니다. 왜냐면 12월 내내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2월 초에는 외국인 현물 그리고 양도세 여부를 좀 보면서 우리가 제가 앞으로도 좀 와서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요게 제가 보기엔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내일은 일단 시장 분위기 봐야 되는데 PCE 이후에 시장 분위기 그리고 빅테크들의 주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아침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강하게 마감이 됐으니까 네. 내일은 좀 약간 낮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일은 좀 어떻게 관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게요 요즘 분위기가 대표님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9시 한 제가 봤을 때 9시 한 5분까지는 치열하게 눈치 싸움이 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를 그런데 거기서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두세 개가 빵 뜨면은 우르르 달려가고 이게 보여요 대표님. 그게 얼마 전에 온디바이스도 그랬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도 그 눈치 싸움은 비단 미국이 좋아서 안 좋아서를 떠나더라도 계속 그래 왔던 것 같긴 한데 요즘 3일 왜냐면 미국이 특별하게 방향성을 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더 치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내일 살짝 밀리면은 지금까지 시장을 봤을 때는 매수 관점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우리 가족분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